1인지식 전문가로 평생직업 만드는 1인지식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참하면서 나의 어떤 저서 책 쓰기도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명강사 되고 매스컴 활동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토대로 해서 1인 브랜드, 1인 기업 만들고 평생직업까지 만들어서 노후에 100세 시대의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단골 시청자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다주택 보유 제도 또 주택 임대 제도를 통해서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할 점 첫 번째, 전국 최다 주택 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증식과 임대 수익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 추징, 과거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증식 이런 과정에서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뭔가 입법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임대 수익을 정말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탈루세에 대한 어떤 추징도 필요하고 또 미신고분에 대한 추징들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사회의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잡아야 할 점 두 번째, 아까 유아 20대 임대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140만 명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는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데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 만나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서 이런 재산을 물려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신 제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차제에 조사를 해서 그런 탈루세가 있다라고 하면 차제에 추징하고 향후에 이런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하는 이런 입법이라든지 정책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바로잡아야 할 점 세 번째입니다. 다주택 보유 주택의 가격.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의 편중, 재산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수익,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는 사회의 어떤 박탈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편중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 또 입법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세금 부과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추적해서 징수하는 것, 이런 것들 차제에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빈틈없는 이런 탈루세를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바로 잡아야 할 점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봉급만 가지고 건보료를 책정했던 그런 부분들, 또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재산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자녀들이 건보료를 내는 것에 묻혀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 보유 피부양자, 그 다음에 월급만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건보료를 앞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전국 최다 보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거에 이런 임대 수익에 탈루가 있다든지 미신고 부분은
차제 추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나 20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어 있는지 세무관서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징과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주택 보유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 측면에서 사회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소득세 이런 추적 징수도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요약적인 네 번째는 건보료를 안 내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합당하게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이슈 앤 뉴스 분석 시리즈를 첫 번째 타이틀로 해서 임대주택 사업 제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최근 이슈가 된 주택 임대차 사업,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뭔가 비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나도 뭐 수백 채의 이런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그건 좀 도덕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다주택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 정도 보유하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어서 노후 파산도 예방하면서 또 건강을 잃었을 때,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뭔가 고정적 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30대, 40대부터 젊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정말 가능한 나만의 부동산 투자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지름길, 그리고 나만의 부의 추월차선, 남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부릴 겁니까? 부자가 되는 건 떠나서 정말 100세 시대에 정말 30대, 40대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피나는 노후를 맞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숱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 정말 노후 파산을 예방하고 100세 시대가 정말 고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동력이 고갈되었을 때도 고정적인 연금 외에 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금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빠르면 빠를수록 30, 40대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생각해서 오늘 이런 테마를 이슈 앤 뉴스에서 다뤄봤습니다.